살롬.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에 강의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이승만 분노. 지난 1, 2강은 왕정에 대한 분노고, 3강부터 일본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난 분노 가운데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예수를 그전에는 배제학당에 성경 공부하러, 그냥 신문물 공부하러 갔다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때 생사의 갈림길에 그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영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서원기도, 결국 대한민국과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의 길을 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일본에 대한 분노. 시대는 1910년에서 45년 사이였습니다.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예, 제가 사실 글을 꼼꼼히 다 적으려 했더니 여러분들 보니까 글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예. 예. 혹시 뭐 더 좀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 주십시오. 예, 제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1904년 말에 이승만은 조선을 떠날 때 많은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아까 19통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했죠. 예. 1905년 2월에 헨리 목사의 도움으로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콜ум비안 학부에 편입하게 됩니다. 배제학대 학력을 인정받아가지고요. 또 영어도 또 능통하고 2학년 2학기 과정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2년 반 만에 공부를 마쳤는데 서양 학문의 기초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미국 정치의 흐름과 세계 정세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에 전념하였다. 왜? 다시 조선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나는 믿었다. 나의 인생 목적은 그 일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에너지가 넘친 거죠. 나는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 서양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출세를 위해서인 것 아닙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서양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독립을 위한 이것을 헌신할까? 오로지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동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고자 또 그가 또 사용하겠다는 서원 기도에 그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1905년 11월 이승만이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해에 을사조약 제2차 한인협약으로 이 조약이 일본이 대한 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외국권 박탈, 통관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만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연, 설교 활동 통해 조선의 독립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미국에서 독립 운동을 그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강연하고 또 외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만은 워싱턴 근교나 YMCA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통해서 조선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했고 이때 이승만은 타고난 연설가였습니다. 연설가. 또 이는 영어로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정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은 일본이 한국 침략했는데 이런 문제를 왜 묵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묵인해서 안 된다는 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승만 강연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기고 활동도 했습니다. 글의 주제는 무엇이든지 항상 마지막에는 일본의 팽창은 미국에게도 큰 위협이 될 거라는 내용을 내세우며 한국의 독립보전에 미국인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인의 팽창, 일본인의 팽창, 이게 관한 책이 나중에 나옵니다. 일본 내전기라고. 나중에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투쟁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외교로서의 독립투쟁을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1907년 6월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졸업식에서 이승만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졸업 후 이승만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귀국할 것인가, 하나는 또 미국에 남을 것인가. 이승만은 고민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편지를 받습니다. 야, 네가 미국에서 글 쓰고 강연하고 이랬던 거, 지금 일본 아들이, 일본 관료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 당분간 이게 국내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이승만은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1907년 9월에 다시 하버드 대학의 석사 과정을 밟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가방끈이 어느 대통령보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하버드에서 주로 미국 역사와 유럽 근대사 그리고 정부론 등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근대화를 앞당겼다면은 일본에 대한 침략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아쉬움에 출발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외교학도 따로 선택해 들었고요. 외교만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사와 외교 공부를 통해 후에 서양 국가들의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면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강연 활동도 많이 했고요. 1년 만에 석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을 1년 만에. 다만 논문 문제가 남아 있는데 논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교포 장인 한이가 친일 성향을 미국인 스티븐스를 근총으로 살해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나오는데 근총으로 살해해서 이 무장투쟁으로 인한 미국 내의 대한제국 독립운동에 대한 여론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논문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에는 이승만은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대한 석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지도 교수가 안 만나줬어요. 왜? 이는 무력 항쟁 이런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2년이 지난 후 추가 과정을 입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하버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물론 뒤에 좀 더 나오지만은 이 부분 조금 더 이승만의 비폭력 정신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대한인 국민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1908년 1월 옥중동지 박용만 유학생 이간용 등과 함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대의에 맞추어 가지고 해외 동포를 기획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러 오실 때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조선의 지도자들이 홍보 한국의 문화와 독립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게 된 거죠. 그때 미국 외에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약 40명 이상의 한인 대표가 모였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만민공동의 활동과 루스벨트 대통령 면담 등의 가교 경력으로 인해서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6일 동안의 회의 주재를 하면서 앞으로 조선이 독립할 방향으로 평화주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평화주의. 이 계기로 한인들은 제외 한인 단체를 통합할 것. 그 당시에 미국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통합할 것, 양서를 한문 번역하는 전문 출판사를 설립할 것, 세계 정세를 다룬 서적을 조선에 배포할 것을 결의합니다. 1910년 2월 1일 대한인 국민회로 이 단체들이 통합되자 곧바로 가입 신청을 해 1910년 3월 21일 국민의 입회 정서를 교부받습니다. 교포였던 장윤환과 전명 두 사람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찬양했던 미국의 외교관리 스티븐이를 근총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스티븐은 일본 통감부 외교 고문으로 일하면서 각종 신문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논리로 유명한 친일파 인사였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예. 스티븐스는 일본은 한국의 문명을 전파하고 각종 계획을 추진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환과 전명훈은 스티븐을 찾아가서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스티븐스가 사과를 거부하자 격분한 나머지 근총으로 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요. 이래 인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실 이승만한테 통역을 의뢰가 들어왔어요. 뭐 그 와중에도 이제 이승만은 덴버 회의 일정을 마치고 보스턴에 돌아와 하버드에서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6일에 위에 그 사건의 통역에 대해서 앞뒤를 볼 때 이승만은 통역을 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 문제로 파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립운동 한다는 우리 이승만이가 왜? 뭐 때문에? 웃자서 통역을 안 해주노?
이 일로 이승만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에는 철학이 있는 겁니다, 나름. 통역을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첫 번째,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여부를 떠나서 이승만은 폭력적인 행동이 일시적인 울분에 치였을 수 있어도 결코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방향과 전략이 절대 무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도 외교적으로 이루는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확고한 태도로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오해와 갈등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정치 인생에서 파벌전이 생기고 또 지원과 협조가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승만의 이런 비폭력 평화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이는 과연 비폭력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이고요. 미국 정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러한 미국의 그 정서와 자유주의와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우리 이승만은 그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부를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미국 차관이 돈을 안 빌려줬거든요. 나라를 발전하려고 개발하려고 했지만은 왜 그랬느냐? 미국의 정서와 기독교의 정서와 자유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미국의 그 내막을 깊이 있게 이승만은 공부를 했지만은 박정희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우리 강산, 간호사들, 또 월남으로 그 버린 돈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됐지만은 미국에 대한 이해가 자유주의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이 비폭력 정신 앞번에 강화문의 여러 그 집회 가운데 충분히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강훈 목사님은 철저하게 이승만 정신에 이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정강훈 목사님은 이승만의 다시 부활하신 이승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9 우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거든요. 부대통령에 인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승만은 하야를 할 때, 물론, 제가 보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충분히 좌파가 공작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작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러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그는 그 고령에 걸어서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하야했어요. 예. 이게, 이분의, 기본적인 철학을 끌고 가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이분의 리더십입니다. 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프린턴에서 인맥을 구축하다. 1908년 9월에 명문 프린스 대학 입학에 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처음에 신학 과목 일부와 박사 과정에서 국제법을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전문가가 되는 거죠.
프린스턴에서 처음에 신학에서 제공하는 신학과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걱정 없이 공부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 대학에서 국제법과 외교사를 전공했습니다. 국제법을 전공한 이유는 198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외국과의 조약 관계를 맺을 때 최초의 조약은 일본과의 맺는 강화도도요. 두 번째는 미국과 맺는 조미수호 조약에서 이 국제법이 있는데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은 사실 그 당시에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도 많았고 이러한 세계 정세에 빠삭했지만은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세계가 돌아가는 이는 정황도 모르고 국제가 일어나는 법이 뭔지 외교가 뭔지 몰랐던 그러한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참으로 한탄하여 이런 국제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대한민국 살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0년 6월 14일에 박사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 제목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참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중립국이 된다라는 예언을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게 구분이 없이 일이 되어 있고 위에는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 밑에는 일본 전부 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르릉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가 살 길은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중립국의 나라가 되겠다. 이제 저쪽 섞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논문에 대한민국에 최초로 이런 박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한반도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우리가 살 길은 국제법과 외교학에 명통해야 사는 길이라는 걸 고뇌로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학력적으로 학사는 조지 워싱턴, 석사는 하버드 대학,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 미국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아주 우리나라 서울대는 작은 학교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비한다면은 이 세계 대학에 우리나라가 서울대학은 거의 비교할 게 안 됩니다. 뭐냐 학력으로도 볼 때도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정말 대한민국의 처절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구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신 겁니다. 그런 와중에 1910년 8월 29일 날에 대한제국이 1910년에 치면 일본의 병탄 나라를 빼앗기고 편입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눈앞이 깜깜했고요. 그때 서울에 기독청년회 YMCA가 연락이 왔습니다. 조국에 돌아와서 좀 교육 좀 해달라.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기국 그리고 YMCA 운동. 아, 밑에 글을 더 적어야 되는 깜빡했네요. 예. 1900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롬.